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한국 진출기업을 위한 회계 세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한국 진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의 특징과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한 결정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사,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 설치 방법과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는 내국 법인 설립과 상당히 큰 틀은 유사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내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에 본사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점을 설치할 때에도 사업장이나 사업 목적 등 기본적인 요건만 잘 충족하시면 지사 설치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법인의 한국 지사 설치는 그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본국에서는 행정적인 검증이 끝났겠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 법인, 외국에 설치된 본점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정말 있는 회사인지, 이상한 불법적인 회사는 아닌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 행정기관의 검증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외국 발행 서류들을 받아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외국법인의 한국 지사도 여러 번 설치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에 진출할 때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 절차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셔서 여러 가지 잘못되게 되면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수정이나 보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거쳐서 하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사의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처음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외국한 은행이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외환신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사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한 은행에 가게 되면은 지사 설치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본점인 외국 본점의 명칭, 소재지, 그리고 사업 목적, 그리고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지점의 업무의 내용 등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장 정도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내 지사 설치 신고가 끝나게 되면은 지점 설치 등기를 하게 되고요. 지점 설치 등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국 내 지사 설치가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과 등기 절차상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서류들이 외국 서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 절차, 공증 및 아포스티와 전문 번역의 절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설치 단계는 자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유의사항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사 설치 시 유의사항인데요. 일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에 앞서서 사업장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처음 외환 신고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아직 지사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비 지점 대표자 명의로 일단 계약을 하시고 지점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그때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한다던가 계약을 파기한다던가 이렇게 돼서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게 되면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변경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사는 해외 법인 본점의 브랜치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다. 본점의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고 한국에 있는 브랜치는 이제 국내 지사로서 한국 내 영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외국 본점의 등기부등본상에도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완전히 별도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외국 본점의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를 시켜주거나 외국 본점에서 사업 목적으로 기재해 놓은 사항 중에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에서 하고 싶어하는 영위하고 싶은 업종이 있는데 외국 본점에 그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외국 본점의 등기부 등본부터 바꾸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의 경우에도 인허가에 대한 그 인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신청 단계에서 인허가 사항인지를 살펴보고 인허가 사항이 맞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국내에서의 인허가 사업을 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국내 지사는 해외 법인의 본점의 브랜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외국 본점에서도 해당 사업이 인허가 사업이라 그러면 본점에서 먼저 인허가를 득하시고 국내에서 다시 득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사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단계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유입되진 않지만 최초에 지사 설치 신고라는 외환 신고를 하게 되고 국내 지점의 운영비 형식으로 이제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적법한 외환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차후에 남은 경비를 다시 본국으로 반환한다던가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한 외환 신고를 통해서 자금 유입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사 설치 시의 설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